진세훈 원장님이시고요. 성형외과 전문의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치료가 쉽지 않은 깊은 주름 함몰 흉터에 접근에 대해서 거상술이나 레이저로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성외과 진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보톡스로도 펴지 못하는 깊은 주름을 펴주는 새로운 시술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주사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입술 위쪽에 세로로 주름이 심해 고민이었던 50대 여성입니다. 주사를 통해 조직을 재생해주는 시술을 받은 뒤 주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국이 많았는데 자국이 사각으로 되니까 이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심처럼 이렇게 좀 나눴어요. 보톡스를 맞아도 미간 주름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 남성도 시술을 받고 주름이 많이 열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상당히 웃고 있는데도 여기 때문에 민감증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국내 연구진이 깊은 주름을 수술하지 않고 주사를 통해 간단히 켜는 시술법을 개발했습니다. 주사로 피부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진피층을 자극하면 콜라겐 생성이 늘어나 주름이 펴지는 원리입니다. 진피층에 CO2 가스를 집어넣어서 조직을 직접 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콜라겐 생성 조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피부에 콜라겐 생성이 늘어나면 함몰된 부분이 올라오면서 주름이 펴집니다. 34명을 대상으로 얼굴 주름에 이 시술법을 시행한 결과 91%가 치료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성형외과학연구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이충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외과 의사들이 안면 거상술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주름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레이저로도 치료되지 않던 함몰 흉터를 간단히 치료하는 주부제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이 정도 되면 안면 거상술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마 주름인데요. 이마 거상술을 해도 이런 정도 되면 이게 사실 안 펴집니다. 자, 이 환자가 이마서부터 얼굴하고 목까지 풀 페이스 리프팅을 전신 마취하고 잘려나간 피부가 4.3cm가 잘려나갔지만 사실 마리오넷 주름이나 팔자 주름은 효과가 있다고 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 이유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뼈 위에 표피까지 전체 피부층이 6개 층이 되는데 외과 선생님들이 땡겨 올릴 수 있는 게 사실 스마스하고 더미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 층 중에 2개만 땡겨 올리고 4개가 안 올라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여진 함몰 흉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이 친구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 사실 3년 조금 긴 기간 동안에 자기 말로는 5천만 원 가까이 얼굴에 돈을 들였답니다. 이분은 6년 동안 프랙셔널 레이저 50번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주부제 자가진피 재생술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 배경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 거상술이라든지 안면 거상술 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머지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의미 있는 게 프랙셔널 레이저나 신부피지대 рем술, 서브시전, 카복시 세라피,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게 물론 인매초 스카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잡티 제거하는데도 사실 프랙셔널 레이저만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파해진 형태는 사실 효과가 지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랙셔널 레이저는 가느다란 레이저 빔이 파해진 흉터 밑에만 화상을 입혀서 새살이 생겨서 이게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사실 어떤 프랙셔널 레이저도 파해진 흉터 밑에만 화상 입히지 않도록 화상 입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체가 화상 입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새살이 생겼다면 위에도 새살이 생겼겠죠. 이 차이가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그동안 왜 많이 우리가 거기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마음속으로는 거의 속았다고 생각할 정도가 됐냐면 프랙셔널 레이저 하고 나면 붓습니다. 부었을 때는 좋아진 것 같다가 붓이 빠지면 옛날하고 거의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전세적으로 프랙셔널 레이저를 쓰고 있지만 이미 2014년도, 15년도에 제가 다른 학회는 다 못 가봤습니다만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에서나 대한성형외과 합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 발표했습니다. 아마 요새는 환자한테는 몰라도 의사끼리는 함몰 흉터에 프랙셔널 레이저가 효과 있다고 얘기하는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전문의쌤들이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전문의쌤들이 그동안 치료하는 방법들 중에서 서브시전, 카복시 세라피,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3개를 뽑아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자, 서브시전이라는 것은 파여진 흉터나 파여진 주름 밑에 칼로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줄톱으로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더힐링 프로세스에 의해서 콜라겐 조직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찢어져 부러진 곳이 금방 다시 붙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양이 분명히 콜라겐 조직이 생기지만 너무 양이 미미했습니다. 또 카복시 세라피라는 것도 조직 속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조직을 찢으면서 물리적 손상을 주고 동시에 몸 안에 있는 체액과 반응을 해서 화학적 자극을 동시에 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찢어진 것과 화학적 자극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몸속에서 금방 체액과 반응해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양이 분명히 콜라겐 조직이 생기는 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관련 논문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콜라겐 조직이 생긴다는 건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그 자체가 그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인데 그 자체가 스트레칭 효과에 의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자극을 받아서 콜라겐 조직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서서히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기대하기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보면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양도 아주 적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일어나더라도 넓은 부분에 그 하나가 일어나서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같은 장소에 동시에 일어나고 찢어져서 벌어진 곳에 이산화탄소 가스에 의해서 찢어지고 벌어진 곳에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생겼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정확히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콜라겐 조직이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거고 그게 아주 극미량으로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일어나도록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추구된 자가진피 재생술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0.1cc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제8의 진피층에 주사를 놓으면 혹같이 저렇게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팔에다 놓으면 진피층의 레티큘러 레이어를 찢으면서 넓게 퍼집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보시다시피 액체를 집어넣으면 저렇게 볼록하게 되는데 기체를 집어넣으면 넓게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지속되도록 하려면 거기에 정확히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극미량식 교대로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0.001cc의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알루론산을 넣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극미량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원하는 양의 콜라겐 조직을 생기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주사 장치가 만일에 이 바늘이 피부 속에 들어가 있다면 피스톤이 후진을 하면 이 체크 발브가 늘리면서 가스가 들어오겠죠. 여기에 가스 양은 0.001cc 이하로도 조절할 만큼 원하는 양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밀면 가스가 앞으로 가고 히알루론산이 그 뒤에 이어서 감으로써
요 주사 바늘에 있는 것 같이 히알루론산과 이산화탄소 가스가 교대로 반복해서 들어가서 같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주사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히알루론산하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떨어져서 따로 들어가 있거나 몇 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같이 들어가더라도 몇 개 들어가는 거하고 0.001cc나 0.003cc에 우리가 원하는 극미량을 원하는 곳에 다양하게 넣는 방법하고는 같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평균이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원하는 곳에 입체적으로 더 많은 양을 콜라겐이 생기도록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 가스 맥하고 히알루론산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가하고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알루론산이 0.001cc나 0.003cc에 극미량이 같은 장소의 교대를 반복해서 넣어서 콜라겐 조직이 생기는 거하고 같은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해진 주름이나 흉터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들어가서 같은 장소의 교대를 반복해서 넣으면 일단 차 올라오겠죠. 그러면 3일 내지 5일 지나면 그 사이에서 물리적, 화학적 자극, 생물학적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 조직이 생겨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이론입니다. 요게 이제 주구제 자가진피 재생술을 시술하는 3D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요 밑에 원하는 곳에 필요한 부분만큼 집어넣어서 콜라겐 조직이 생기도록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0.001cc의 피부 미학이라고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가스가 0.001cc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다시피 현미경적으로 보면 진피층 사이에 0.00 그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알루론산이 극미량씩 고르게 퍼지면서 그 사이에 콜라겐 조직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SCI 논문인 에너스 플라이트 서저리에 다행스럽게 이 표지 논문으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시술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 되면 뭐 안면 거상술을 하든지 혹은 또 실로 땡기든지 해서 안 된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저분은 2번 한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한 번만에 시행됩니다. 특히 볼륨 앞에서 볼록하게 되지 않고 주름만 펴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볼 옆에 있는 거 이런 칼자국 같은 거는 볼록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겠죠. 특히 이게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도 안 되겠죠. 요분은 이제 마르넷 주름하고 팔자 주름하고 같이 시술을 한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볼 옆에 이렇게 칼자국같이 옆으로 나간 거 이런 것들 시술하는 데는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주름만 펴가지고 그걸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평소에 선생님들 하시던 필러 요법이나 그런 걸 나중에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주름만 피는 것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경험했습니다. 미간주름입니다. 미간주름 이게 사실은 뭐 포이드 리프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너브 프렌치를 갖다가 그 자르는 수술을 하거나 해도 이미 피부 자체 모양의 디포미티가 생긴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피부 자체의 디포미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대신 이게 신경이나 근육을 절단하는 게 아니니까 찡그리면 주름 생깁니다.
수술하고 이틀 지나고 멍든 거를 화장으로 가려본 겁니다. 눈가 주름인데 이게 상안검이나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하거나 포헤드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을 해도 남는 주름들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심하지 않으면 대개 저 주름만 펴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마 주름 보시겠습니다. 콧등주름입니다. 이게 콧등주름이 그동안 참 저희들 치료하기 어려웠던 게 포이드 리프팅 하면서 안에 내시경을 깊이 넣어가지고 네잘리스 머슬을 끊어서 당기고 해도 사실 피부의 모양의 변화가 생기고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근육의 기능이 살아있으면서 주름만 펴서 옛날 주름이 없었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흉터입니다. 이분은 파해진 흉터를 차올라오게 하고 화장을 가볍게 해봤 겁니다. 여기 보시면 흉터는 그냥 있습니다. 파해진 것만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수술하고 멍든 걸 화장으로 가려본 모습입니다. 바닥이 매끈하면 매끈하게 올라오지만 이 환자같이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약간의 그건 남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트임 흉터 수술하고 나서 파해진 거를 수술했습니다. 이분은 앞트임 흉터 수술하고 이틀 지나고 반창고 떴을 때 모습이고 일주일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이분은 그 구순열 수술을 하고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꾸맨 자리 속에 슈처 사이트가 벌어지면서 디플레트 스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디플레트 스카만 해결할 겁니다. 여드름부터입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 거의 3년 반 동안 5천만 원 가까이 썼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친구 연예인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6년 동안 프랙션 레이저 50번 했다는 분입니다. 물론 아이스픽스 카라든지 그런 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사실 저 정도면 메이크업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지력입니다.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틀 지나고 염증이 없으면 치료가 끝나고 다시 병원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딴 곳을 수술하러 3년 후에 왔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이분도 4년 지나고 나서 다른 곳 수술하러 와서, 이분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미간 주름 수술하고 나서 팔자 주름 수술하러 오셨을 때 찍은 겁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연예인 한다는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최근 그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이 친구는 수술한 지가 10년쯤 됐는데 딴 촬영을 하다가 부분적인 수정을 하러 오는 경우에서 만난 겁니다. 자, 주부제 자가진피 재생술 이 기계를 이용해서 시술한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술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 하이알루로니스가 필러 성분이기 때문에 몸속에 피부 속에 주사를 놨을 때 심지어 봉사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 조직 괴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들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사실 외과 의사가 아닌 분들은 그런 불안감을 항상 느끼죠. 그러니까 심지어 전혀 그런 걸 피하고자 한다면 아예 필러나 이런 거 아예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불안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들은 이거 진피층에서만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어떤 진피층도 어느 부분의 진피층도 피부 두께가 2mm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경혈관은 적어도 피부에서 적어도 5mm 이하에 상당히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서 2mm 위쪽으로, 표피 쪽 위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부제 자가진피 재생 시술을 한다면 위험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름이 깊어서 이게 정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핀치하듯이 이렇게 딱 잡아서 그 부분을 올리고 시술한다면 비교적 아마 거의 위험성을 완벽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mm 정도, 1, 2mm 정도 되는 피부 주름 흔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업하신 임상 선생님들한테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제 경험으로는 한 번만에 끝납니다. 심지어 제가 초기에는 2차 수술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공짜로 한다는 게 부작용이 심하고 무조건 2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요새는 이제 처음 비용의 반을 받는데 한 번에 대부분 끝납니다.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게 일반적인 염증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이 나거나 그런 것들. 물론 알레르기라는 게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논문에 보면 어디에서는 800명 중에 1명 정도 아니면 2,500명 중에 1명 정도 알레르기 있다고 하는데 논문에 보면 치료하지 않고 놔둬도 4, 5주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성입니다. 이 3살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없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2년 됐는데 8, 9년 된 분들 중에 다시 팔 때가 됐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수술 전 사진을 보면 보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대부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 거 보면 주기 전 자가진피 재생술이 3살에 생겨서 유지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개발한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장점이지만 환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팔자주름 같은 거 수술하면 돈을 세상에 딴 데서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수술을 해서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만족하는데 돈을 3,400만 원씩이나 냈는데 이틀 있다 와서 반창고 띄고 탭으로 한번 닦더니 그냥 다시는 오라 소리를 안 해요. 환자분들이 뭔가 자기 자신의 케어받고 자기를 갖다가 거기 그 주름이나 자기 얼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저한테 어떤 분들은 이거 전용 필러 없냐 아니면 전용 필러가 아니라 전용 마스크팩이라도 뭐 없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용 이거 뭐 로션이나 파운데이션이라도 없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환자들의 그런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들을 그런 케어를 원하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병원의 이미지상으로도 저는 그런 걸 스킨 리주비네이션이라든지 그런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각자 계신 걸 개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거는 아까 보셨던 SCI 논문에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대한성형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시술이 대한성형외과 학술심사위원회 가능한 시술이냐고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가능한 시술로 받았고 제가 12년 이상 3,000건 이상 시술해서 비교적 학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검증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허는 회사에서 얘기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장비가 언제 나온 건가요? 저는 사실 주사 장치를 갖다가 옛날에 개발해서 제가 12년 좀 썼고요.